자, 먼저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는 이제 색깔을 제가 구분해놨는데, 짜오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짜오성. 이 짜오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성은 이제 학생, 신입생, 학생을 뜻하는 거고, 짜오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르다. 그래서 여기서 짜오성이라는 단어는 신입생을 모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신입생을 모집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짜오성, 짜오라는 단어가 부르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 한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경우가 필요한 사람들 경우에는 접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생활하면서 이 표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들을 이유도 없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한이라는 한자를 먼저 보시면, 이 한이라는 게 원래 이제 함자인데, 어떤 이제 우편, 편지 등을 이제 발송하기 위해서 이제 놔두는 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편함, 뭐 편지함, 우리나라에는 우체통이라고 하죠. 어떤 우편이나 편지들을 이제 넣어두는 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중요한 건 우편이나 편지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인터넷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발전했다기보다는 좀 많이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비대면 수업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한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현대 이제 언어로 풀이를 하면 사고 통신으로 가르치다. 통신이란 말 자체도 조금 옛날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이제 가르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을 이제 한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로 의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미엔쇼, 한쇼의 반대말이 되겠죠. 미엔, 얼굴이란 뜻이죠. 대면이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거 위에 건 비대면이고, 이 미엔 여기선 대면이란 얘기죠. 그래서 미엔쇼 하면 직접 만나서 가르치다, 직접 만나서 가르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 단어들은 둘 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자, 뭐 단어는 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단어를 지금 현대에서도 지금 뭐 다른 단어가 대체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도 생활을 한국 와서 한지 좀 돼서, 어쨌든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다라는 거. 여기 이제 통신이 곧 비대면이 되겠죠. 요즘 쓰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요 정도만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뭘 하는지가 나와요. 辽宁大学文学院招函授生的时候， 자, 랴오닝大学, 앞에 랴오닝은 지역 이름이죠. 요령, 그 예전엔 한자를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한자를 쓰니까 한자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음으로 읽어서 표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중국어는 발음 나는 대로 쓰죠. 원래 이제 요녕이라는 요녕성이라는 그 성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성립대학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그 성에서 운영을 하는 중국은 교육부가 조금 특이를 해요. 특이하게 운영이 돼요. 성에서 대학을 운영을 하면 그거를 이제 또 중국 정부 교육부가 있어요. 그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은 이제 중국 정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그냥 성정부에서 알아서 허가를 못 받은 학교들은 이제 성정부에서 알아서 좀 뭐 허가를 해주고 뭐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식이에요. 좀 나눠져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리아 오닝 이게 제가 표기하는 거랑 이제 좀 책이나 이런 데 나 있는 표기하는 거랑 좀 다른데 저는 진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발음 나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리아오닝 대학 원学院 문학원에서 문학원이라고 이제 했는데 크게 봤을 때 그냥 문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과 문학원에서 문학을 가리키는 데니까 문학원에서 짜오성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입생을 한쇼 이 통신으로 비대면으로 가르칠 학생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원에서 비대면으로 가르칠 학생을 모집할 때 我给小敏报了名 나는 아들이죠. 샤오민에게 나는 샤오민을 등록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앞에 게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 샤오민에게 등록을 해 주었다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뭐 좀 자연스럽게 갖다 붙이려면 그냥 아들이니까 샤오민을 등록을 본인이 해 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이제 등록을 했고 원学院 开学了 합격을 했나 봐요. 어떻게 통과가 됐나 봐요. 그래서 문학원이 이제 개학을 한 거예요. 문학원이 개강을 했다. 每星期日全天面授. 자, 모든 수업이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좀 안 하고 이제 이 글이 진행이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신으로 비대면으로 가르치지만 매일 싱치를 매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全天 온종일 하루 종일 면쇼 직접 이제 만나서 가르침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매주 일요일은 대면 수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이라 이 GNT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뭐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그날은 모든 수업이 다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 일요일은 뭐 온종일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아니면 하루 종일 정말로 하루를 다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커는 하지만이란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孩子听不见老师的声音
看不清老师的口型. 자, 하지만 아이는 听不见.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이제 听不见, 看不清이 되겠죠. 听不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看不清,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수 없는 건 선생님의 목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볼 수 없는 건 老师的口型.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니까 큰 강당이나 뭐 이런 데서 수업을 한 거겠죠. 뭐 소수로 뭐 몇 명 모아놓고 하는 수업이 아니고, 그것도 대면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하니까 모든 그 통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 오게 되면 인원이 꽤 많을 수 있으니까 큰 데서 앉아서 공부를 해도 맨 앞줄에 앉는다고 해도 이 교수님의 입 모양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엄마 입 모양을 보면서 이제 사람 말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는 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看不清老师的口型, 선생님의 입 모양이 看不清, 보이지 않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좀 직접 만나서 하는 수업만큼 효과가 큰 건 없죠.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약간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뭐 내용이긴 하지만 왠지 좀 현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반영이 된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비대면 통신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 그리고 뭐 만나서 가르치는 거, 이런 상황들은 이제 좀 지금 현대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내용 이렇게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아오닝 대학 문학원에서 비대면으로 가르칠 학생을 모집을 할 때 나는 시아오민을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학원이 개강을 했습니다. 까지. 리아오닝 大学文学院招函授生的时候，我给小敏报了名。文学院开学了。辽宁大学文学院招函授生的时候，我给小敏报了名。文学院开学了。 매주 일요일은 온종일 대면 수업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선생님의 입모양이 보이지 않았다. 每星期日全天面授，可孩子听不见老师的声音，看不清老师的口型。
每星期日全天面授，可孩子听不见老师的声音，看不清老师的口型。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